혹시 19세기 조선에 여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미국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정식 면허까지 취득한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박. 그러나 교과서 어디에도, 위인전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혼자서 걸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불태웠으며 결국 그 누구보다 짧고도 치열한 생을 살다간 이 여성. 놀랍게도 그녀는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거절하고 서양의 술은 불신의 대상이던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만을 위한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왔을까? 그녀가 선택한 험난한 길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조선에 숨겨진 여의사의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이 오갔던 시절은 결코 평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말기, 왕조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개화라는 이름 아래 외세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태어난 한 소녀는 단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의 수군거림과 어른들의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한나 박이었습니다. 한나 박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조용하고 보수적인 그 마을에서는 여성의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서당에 다니며 한자를 배우고 글씨를 쓰고 때로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배우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글은 남자의 것이고 침묵은 여자의 미덕이라는 사고가 일상처럼 묻어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흔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았고 동시에 여성의 삶을 바꾸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나 박은 어린 시절부터 이들 선교사들이 세운 여성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고기 드물게 개화 사상에 동조하던 인물이었고 딸에게도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두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딸을 서양 사람들한테 보내다니 저 집도 참 별나지. 마을 어귀를 지나며 들리는 속삭임에 어머니는 늘 마음을 졸였지만 한나는 학교에 가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한나의 총명함에 감탄했고 그녀가 글과 숫자에 능한 모습을 보고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학교라는 개념조차 낯설었고 여성이 한글뿐 아니라 영어, 수학, 기초과학까지 배우는 일은 조선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모습은 선교사들의 눈에 더욱 특별하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인품은 곧 추천서로 이어졌고 이는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서 조선 여성 중 한 명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도착했을 때 선교사들은 망설임 없이 한나 박을 추천했습니다. 그 소식이 집에 전해졌을 때 가족의 기쁨은 컸지만 동시에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19도 되지 않은 딸이 머나먼 땅으로 떠난다는 것,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가 혼자 외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군거렸고 일부 친척들은 아예 그녀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움의 길과 그 길 끝에 존재할 또 다른 조선 여인들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 한나는 선교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형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게 맡겨진 이 길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여정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맞이한 낯선 바다와 밤하늘, 멀어져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며 한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조선 여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는 이미 조선 여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을 처음 밟은 날, 한나박은 어쩐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거리,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먼 곳까지 와버렸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바로 여자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대학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여성의과대학으로 남성 중심이던 의학계에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문을 열어주는 몇 안 되는 기관이었습니다. 한나박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선교사들에게 배웠지만 의학 전문 용어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교수들이 빠르게 설명하는 강의 내용을 필기하며 그녀는 밤마다 사전을 펴들고 낯선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의 불이 꺼질 무렵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 바로 그녀였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머물던 유럽계 여학생들은 처음엔 한나를 낯설게 여겼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별과 인종적 편견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병원 실습 시간, 한나가 환자에게 청진기를 들이대자 어떤 환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한나박의 가슴을 조용히 베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교수조차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실습 기회를 줄 때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단지 조선에서 온 유학생이 아닌 의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학업의 성취를 넘어 인간에 대한 진심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수들도 그녀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나의 이름은 신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치열한 공부와 실습 끝에 한나박은 드디어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단지 그녀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 여성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성의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나 진료소에서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특히 산모나 어린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병원에서 일하면 생활도 안정되고 의료 기술도 꾸준히 익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박의 마음속에는 처음 배를 타던 날의 다짐이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의술은 자신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사이 조선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고 서양의학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제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해도 돌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며 한나는 대학에서 만난 몇몇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고국에 돌아가 여성 환자만을 위한 진료소를 열 계획을 세웠고 필요한 의약품과 기초 장비를 미국에서 구입해 함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한나의 결심에 감동했고 의료인으로서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강의실에 앉아 있던 날, 한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여자아이들이
저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아파하지 않기를. 진료실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올 수 있기를. 그녀는 이미 조선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떠올리며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다시 밟은 날 한나박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몇 년 전 배를 타고 떠날 때보다도 거리는 더 어지러워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많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고 외세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 사회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성과 아이들의 삶은 한참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병마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울 한복판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한옥이었지만 그녀의 손길로 조금씩 정비되어 진료소가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단순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위한 진료소. 많은 이들이 그 문구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여자 의사라니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의심과 경계 속에서 진료소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소 문 앞에는 매일 아침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나가 치료하는 대상은 대부분 가난한 여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의사 앞에서 증상을 설명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특히 산부인과나 가정 내 질환은 거의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한나박의 진료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들였습니다. 서양의학의 방식대로 증상을 묻고 체온을 재고 청진기를 대는 일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워 보였지만 한나의 조심스럽고 친절한 설명에 여성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은 눈물 섞인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약이라도 좀 지어주세요. 며칠째 열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그녀의 손을 꼭 잡는 이들에게 한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소는 곧 입소문을 탔고 주변 마을에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나는 스스로 약을 조제하고 영어 교재로 배운 의학 서적을 번역하며 더 나은 진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 환자들에게 질병뿐 아니라 위생과 기본 건강 상식을 함께 알려주었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오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남성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양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조선 여인들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십니까? 그 말에 한나는 놀랐습니다. 서양의술에 대한 불신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환자들을 해치고 있다는 오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진료소 앞에서 소리치며 그녀를 서양 앞잡이라고 비난했고 때때로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조선은 아직 이 준비가 안 된 걸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청진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에는 서글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새 살배기 아이를 품에 안고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곧바로 아이를 눕히고 진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남아있는 해열제와 수액을 조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치료 끝에 아이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한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희 마을엔 이렇게 진찰해주는 곳도 이런 약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오해와 불신은 존재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환자들, 부족한 약품과 도구, 제대로 된 보조, 인력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진료, 그리고 연이어 찾아오는 급한 환자들로 인해 그녀의 체력은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나는 잦은 기침과 발열,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진료소 안쪽의 작은 방,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던 그곳에서 한나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흔드는 커튼 너머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들을 향한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채오기 전 한나박은 다시는 진료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체온은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의사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곧 진료소의 문을 닫는 것이고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료소를 도우며 간단한 행정과 약품 정리를 맡던 한 선교사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도와줄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몸은 심한 폐렴과 합병증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한나. 박은 이제 누워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그녀가 미국에서 가져온 낡은 청진기와 손때 묻은 의학 서적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이 다시 병으로 힘들어할 것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생은 짧았지만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의사의 가운은 마치 전장을 떠나는 전사의 갑옷처럼 조용히 접혀 그녀 곁에 놓였습니다. 한나 박의 죽음 소식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던 여성들은 망연자실했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에는 조용한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의료 노트와 진료 기록, 그리고 그녀가 직접 정리해 두었던 조선어 의료 용어집은 후배 선교사들과 여성 교육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녀의 이름을 딴 여성 진료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미국의 여자의과대학에서는 그녀를 기리는 추도문과 함께 그녀가 조선에서 했던 의료 활동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지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특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의료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건넨 이였고 불가능해 보였던 여성 교육과 의학의 길을 직접 걸어간 이였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한마디는 훗날 여러 책자에 인용되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여성들이 얼마나 억눌린 삶을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그 삶을 어떻게 바꾸고자 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남긴 진료소는 이후에도 선교사들과 조선인 의료인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녀의 뜻은 서서히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보고 의사의 길을 꿈꾸게 된 조선 여성 몇몇은 몇 년 뒤 한국 최초의 여성의사가 되어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여성 의료인들이 당연하게 의술을 공부하고 진료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한나박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이룬 일들은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을 이끌어 나갈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는 의사이기 전에 마음을 돌보는 치유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책 한 귀퉁이에 기록된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 아래에는 수많은 생명이 지켜졌고 희망이 움텄습니다. 한나박은 조선의 여의사 1호로서 기록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걸었던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녀의 책장을 넘기며 그녀의 진료 기록을 살피며 그녀처럼 아픈 이들을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들을 응원할 수 있다면 한나박이 바랐던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 의료인과 교육자, 간호사, 연구자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사람, 조선의 조용한 혁명가 한나박.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인물을 떠올릴 때 화려한 업적과 명성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들의 이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주변에도 한나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한국에 숨겨진 인물들, 잊혀졌지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